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혹시 파시는 게 불편하시면 안 파셔도.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가끔씩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이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씩만 알려주세요.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마지막 모의고사를 앞둔 재수생민혁은 중요한 거래를 위해 기숙학원을 나섰습니다. 정류장 완전 끝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완전 끝인데? 일로 가면 사람도 없어요. 다른 정류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끝이 아니라 완전 끝이라니까요. 좀 더 오세요. 절대로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만나야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류장 끝에서 이상한 판매자가 나타났는데요. 물건은 준비되셨어요? 아 맞다. 여기 잠깐 앉아볼래요? 거래할 물건은 수학의 정석이 아니고 바로 스위치. 오, 이게 스위치구나.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할 줄 아시죠?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수능 한 달 전 만난 재수생과 고3이 거래할 물건은 수면 유도기였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보세요. 진짜 되는구나 이거. 원래 20만 원인데 차비 빼드리고 19만 원만 받을게요. 네? 제가 쓸 건데 저한테 테스트를 해봐야죠. 처음에는 당연히 몸에 생착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조금이 얼마나인데요? 저는 처음에 5시간 걸렸어요. 네? 5시간이요? 그런데 바로 되는 것 같은데요. 되긴 뭐가 돼요. 시구도 안 하시고. 우와 진짜! 제가 사기쳤것처럼 생겼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두 사람은 5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죠. 질문. 스위치는 왜 사는 거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하지만 민혁은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고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도 못한다는데요. 얼마나 못하는데? 국어, 수학, 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사. 와 수학 진짜 더럽게 못한다. 뭐? 너는? 나는 국, 수, 영, 한, 물리, 지구과. 대박. 그런데 대학은 꼭 가야만 한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아빠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댔어.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될까 그게? 뭐 된다 치고 그럼 서울대를 붙어놓고 공부하니 뭐 할 건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꿈은 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어? 나는 직장 막 점심시간에 회사 출입증 메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그 막 A4용지 수백 장씩 넣어서 복사도 내 맘대로. 반면 예제는 그 좋은 성적으로 복사하기라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0회 주 원샷 하고 스위치 테스트하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수능 30회 전에 만난 거야? 우리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는데 맞죠? 아니에요. 만약 저희랑 다른 날 만났으면 친해질 수 있었겠지. 조금. 삼수학이구나. 잘해봐. 정신 차려 정민영.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흔들렸죠. 5, 4, 3, 2. 1. 하지만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30배주와 함께 웃음과 고통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나요?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도 또 많은 책을 읽고 외워도 푸른 잔디를 달리던 굳센 약속 같았던 인생은 점점 어렵기만 해요. 그들에게 남은 30일간의 수능 생활에 인생이 걸려 있었는데요. 내일을 기다려요. 난 기다려요. 11월을 기다려. 오늘도 신앙 잘 봐. 수능 잘 봐. 한 달 뒤
수능날이 밝았죠. 수능이 끝난 예지는 고삐가 풀렸습니다. 오빠, 나 소개팅 해줄 사람 없냐? 저기 수능 끝났다고 아주 난리야. 초조하게 사형집행 담당 교도관 선정 결과를 기다리던 예재 오빠 수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는데요. 너 만약에 오늘이 네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또 싸이월드 감성이야? 죽기 전에 뭐 해보고 싶어? 소개팅. 네가 죽여야 돼? 수정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홍대 입구로 찾아갔죠. 제가요 로커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커. 아저씨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공무원입니다. 근데 금방 그만둘 거라 가지고요. 근데 그만둔다고 왜? 로커가 되고 싶어서요. 철밥통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 달에 한 번 공연하기도 힘든 배고픈 로커를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직업도 괜찮으신데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친구가 죽어서요. 친구가 죽어요? 죽을 예정인데 제 손으로 죽여야 돼서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정인데 그러게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꽤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뭔가 인생이란 게 존나 짧은 거구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수정은 정말 진지하게 로커가 되고 싶었죠. 월세랑 소득세랑 전기세 정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내일 우리가 짐 뺄 때 월세랑 소득세랑 전기세 정산하러 왔습니다. 있냐? 있겠냐? 일평생 가난한 록밴드를 하다가 아내가 죽었을 때 교영은 엄마마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두려워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엄마와 이것저것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교영은 기타를 팔기로 했는데요. 이거 붙으면은 한 달에 200씩은 나오나요? 초봉은 175만 원입니다. 그래도 안 밀리고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그럼요. 대신에 공무원이 되기로 했죠. 잘 부탁드려요. 예. 그 기타 선배님 혹시 파시는 게 불편하시면 안 파셔도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가끔씩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이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씩만 알려주세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나나는 사형수 우철과 거래하기 위해 성동 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접견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전. 물건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나가 가져온 물건은 바로 오래전 유행했던 전설의 게임기였는데요. 아주 완벽하네요. 일단 게임부터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남은 시간이 좀 25분 전. 흉악범 우철이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이었죠. 제가 엔딩을 꼭 봐야 되거든요. 항상 마지막까지 잘 가놓고 끝판왕한테 죽어서 엔딩을 못 봤어요. 왜 항상 끝판왕한테 죽었을까? 선생님, 게임하면서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시죠. 곧 우철의 게임과 나나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죄가 없다면 학생은 믿으시겠습니까? 일가족을 죽이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생 생각입니까? 네? 진우철이가 사람을 죽였다. 학생 본인 생각이냐고요. 제 생각이라기보단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럼 그게 맞겠네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나는 진지했지만 우철은 이 모든 걸 단지 한 판의 게임으로 여기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서 취직 카메라 앵글 바깥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결을 받았고 어쨌거나 제가 연루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나나는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이야기는 2002년에 시작됐습니다. 진우철 선생님은 화곡동 조직의 중간 보스로 현장을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맞나요? 예. 제가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우철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자신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몰랐어요?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 학생. 그럼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학생, 법이 간단히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간단히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 집중 좀 할게요. 끝판왕입니다. 우철이 온 정신을 집중해 끝판왕을 깨려던 찰나 갑자기 게임기가 꺼지고 말았는데요. 이번엔 과연 우철이 끝판왕을 깰 수 있을까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10월 6일 개봉한 거래 완료는 5개의 물건, 5번의 거래, 5개의 사연을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인데요. 그런데 거래 완료를 만드신 조경호 감독님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1982년생인 감독님은 7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34 무렵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진학하셨는데요. 직업도 괜찮으신데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며 영화제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자 드라마 조감독 일을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영화를 준비하던 그는 전세를 빼서 마련한 2,500만 원으로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을 앞두고 있었다. 영화를 지만만 하다가 이대로 끝내자니 한 경기도 1군에 등판하지 못한 채 불펜에서 몸만 풀다가 은퇴하는 투수가 되는 기분이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편 영화를 찍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인지 거래 완료는 40대가 되면서 중년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조경호 감독님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죠. 단편 영화 시나리오 공모든 소설 신인 문학상 공모든 어떤 경쟁 공모에서도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다는 그는 실패자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홉평생 두산 팬인 것처럼 이모와 삼촌을 속였지만 신부님은 응원하는 야구팀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셨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서재야, 잠실의 주인은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승리의 쌍둥이 군단이다? 미안해 이모. 그치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돌고 돌아 영화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곤 했지만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오히려 빨랐다는 생각이 든다는 감독님은 1999년에 첫 단편 영화를 찍었던 이래 23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장편 데뷔작 거래 완료로 제25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3관왕을 수상하고 하와이 국제영화제,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 등에 초청됐죠. 좋은 거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작년 24조 원으로 6배 신장했습니다. 국내 대표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월 이용자 수는 2018년 50만 명에서 올해 8월 1,800만 명으로 4년 만에 30배 넘게 늘었다는데요. 여보세요. 거래 가능하세요? 예약자 있으시죠? 제가 좀 더블로 드릴게요. 아니, 더블. 제가 원래 진짜로 무명부터 한 살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진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저는 완전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당장 잠실에서 만나요. 그리고 물건은 준비되셨죠? 예, 고객님. 이렇듯 현대인에게 중고거래는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돼버렸죠. 그런데 감독님은 이런 중고거래 경험 자체가 영화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건은 준비됐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데 중요한 거래를 해야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들의 만남과 이별,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래 물품, 그 자체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특별한 거래 장소. 이 4가지 특성이 좋은 얘기의 핵심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아저씨는 나에게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에게도 아저씨에게도 야구는 여전히 인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독님은 중고거래로 대학로 연극배우에게 기타를 산 적이 있었죠. 두 사람 다 기타를 취미로 치고 있었지만 예술계 지망생으로서 힘들게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방 공감대가 형성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고 금액을 깎아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는데요.
해방 이후 최초의 세계문학자지, 그죠? 그런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 이처럼 중고거래라는 소재를 이용하면 무궁무진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드라마 심야식당이 음식을 극의 중요한 소재로 가져가지만 결국 식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듯이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